안녕하세요. 투마치 팍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가치투자 종목 소개 11월에 이어서 최근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투마치 팍의 저평가 가치주 바라보기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에 관심 종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린 뉴딜과 자율주행 편만 따로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앞으로 시리즈로 다양한 섹터에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더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21년 1월까지요. 투머치팍의 가치투자 관련된 기업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총 13곳인데요. 그 중에 건설 쪽에서 코오롱 글로벌이 상대적으로 가장 오르지 못했고 조선, 동성, 화인텍도 좀 침체 분위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저와 같이 체크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신데요. 한번 본인과 겹치는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고 사항을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레포트를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이라든지 주봉 이런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성장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재무를 꼭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의 건전성과 함께 영업이익이 흑자에 돌아서고 있는 기업, 계속해서 흑자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 경우에는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3년 동안의 재무 성장성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하시는 기업들은 반드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주도주 섹터를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5G가 좀 조용한 편인데 분명히 장기적으로도 좋을 것이니까 앞으로 가치 투자하시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싸게 넣어둘 것인지 아니면 달려가고 있는 섹터에 올라탈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요.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쪽과 화학 쪽 그리고 탄소 부분과 앞으로 친환경 쪽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 수소차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DB 하이텍과 세경 하이테크가 계속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DB 하이텍은 너무 좋고 세경 하이테크는 굉장히 저평가 측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투온이라든지 미투젠 또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들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낮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쌀 때 미리 선점해서 가격이 제값을 인정받을 때 팔고 나오시는 것을 바로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특성이 가치 투자에 맞는지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과 3개월, 6개월 단위의 가치 투자가 적합하신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서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1000억대에서 3000억으로 올라가는 그런 스몰캡 종목도 많지만 특히 시가총액이 5000억대에서 1조와 2조를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2차전지 장비주 쪽에서 CIS라든지 또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종목, LNF와 같은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도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상대적으로 디지털 뉴딜 쪽은 가지 않고 있고 친환경과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거의 시장의 대부분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더 점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쪽에서 친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기차가 또 자율주행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반도체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도를 겹쳐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 결국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다는 느낌이 나고 있고요. 시젠과 같은 기업들이 많은 조정 끝에 이제 다시 한번 실적으로 바라보자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시사점을 두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기업입니다. 목표 주가를 높게 잡은 것도 있고 낮게 잡은 것도 있지만 위에 체크해드린 기업들이 목표 주가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만도와 현대차, 셀리버리, LNK 바이오, E&D, 현대미포조선과 대한항공, 자이S&D와 LG 하우시스, 디바이스 ENG와 PNT, 카카오, 효성 TNT
TSMC와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2차전지와 이런 친환경 쪽에서 E&D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디바이스 ENG 같은 이런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좋은 저평가 기업들은 제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현대미포조선과 자이에스앤드, LG 하우시스 같은 이런 건설과 조선 쪽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석유화학 쪽에서는 효성 TNC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여행 관련된 쪽 대한항공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캠트로닉스라든지 현대차와 관련해서 이런 자율주행과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까지 다 같이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셀리버리와 LNK 바이오가 개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카카오까지 올랐죠. 언택트 시대가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계속해서 공부해보겠다는 종목들의 명단이었는데요. TSE와 DB하이텍, 리노공업, 월덱스, 네페스까지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동아화성이라든지 인지컨트롤스, 라닉스까지 자율주행과 수소차까지 연결돼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CIS와 SKC, LNF와 같이 2차전지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섹터의 흐름은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 자율주행과 수소차의 흐름으로 친환경 쪽에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목표를 달성한 기업도 많아지고 있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기업을 선정하셔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린 뉴딜과 자동차, 자율주행 쪽을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기업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섹터는요, 그린 뉴딜인데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뜻으로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친환경 정책들을 많이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이든 시대가 도래한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 플러스인데요. 그린 뉴딜 쪽에서 제가 그린 플러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팜과 또 첨단 온실 기업으로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양압식 이동 선별 진로소를 설치해주면서 이렇게 국가가 하는 정책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그린 K팜까지 슈퍼푸드와 함께 시사스 재배를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자회사까지 같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 플러스는 국가에서 선정한 우수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스마트팜 쪽에서 좋은 전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지가 시간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알찬 기업을 선정하고 싶으시면 그린 플러스를 투자해 보시고, 미래 산업 쪽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GNC 에너지, 대장주를 가져가겠다, CS 윈드와 하나 솔루션, 앞으로 친환경 쪽에서 세컨주를 가져가고 싶으시면 CS 베어링과 그린 케미칼, 우림기계 같은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림기계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계신 지인분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내용으로 전달해 주셔서 그 뒤로 계속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뉴스가 많이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하기 위한 그런 H사에 공급하기 위한 양산 초기 단계가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소부장 강소기업에도 선정이 된 기업이고요. 대기업 H사에 시제품을 공급해 오다가 최근 양산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그런 로봇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좋은 전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림기계 역시 그린힐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오너 2세 한우진 대표 체제로 경영 승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탄력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대표가 신사업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계 플랜트 등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우림기계 매출이 최근 정체된 상황인데요. 지난해 2월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시장 개척에 나선 만큼 새로운 신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림기계는 동력 전달 장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40년의 업력을 가진 기업으로서요. 최근에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을 위한 이런 핵심적인 신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좋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윈드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장기 투자한 사람이 승리가 되고 있는데요. 대장주로서 풍력 쪽에서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의자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시장이 끝없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가 되고 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유상증자 이후에도 순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포스코 케미칼과 하나솔루션 등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GNC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뉴딜 선도 기업으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상 상용 발전기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터넷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과 하수처리, 연료전지까지 신사업을 넓히고 있다는 부분에서 뉴딜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열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에넌 에너지라는 자회사까지 있으니까요. 앞으로 GNC 에너지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잠시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시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에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블루 웨이브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에는 분명히 우호적인 환경 사업이 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CS 베어링 풍력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캐파까지 1차 증설하고 있다는 부분, 가동률을 본격 시작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해상풍력 부분에서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솔루션도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그린 뉴딜에 대한 투자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밝히고 있고요. 최근에 그린 케미칼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관련된 임원분의 또 주식 매도가 있긴 했지만요. 최근에 이런 흐름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을 개발 보유한 기업인데요.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서 다양한 촉매 반응을 일으켜서 생산하는 기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생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술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실적은 좀 낮지만 굉장히 앞서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투자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요. 앞으로 성장성과 계속해서 친환경 부분을 우리가 더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영업이익 매출액이 안정적인 흐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자동차와 자율주행 쪽인데요. 이제 자율주행 테마는 로봇과 또 AI, 반도체까지 연결이 돼서 한 번에 묶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셔도 배달 로봇, 또 이런 음식과 관련된 로봇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모습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율주행을 통한 자동 주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많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뉴스가 끝없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레벨 3와 레벨 4까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이런 친환경차 부분에서는요. 차량용 반도체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핵심 부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전해질 관련된 부분, 2차전지 쪽에서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라닉스인데요. 실적을 실제로 보시면 적자의 흐름에 놓여져 있고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에 대한 이 기업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큰데요.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이후의 흐름을 보셔도 월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연결이 되어 오고 있고요. 계단식으로 서서히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 부분의 산업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이 주가가 올라왔었고 잠시 멈춰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요. 아직도 미래 성장성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1,400억대가 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라닉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 V2X와 같은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증시 인기 키워드에서도 전기차와 반도체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율주행까지 전고체 배터리까지 검색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라닉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으로는 아진산업과 코리아 FT, 만도와 라닉스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가치투자 종목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는 오래전부터 시스템 반도체 기반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용 하이패스 단말기용 통신칩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통신과 보안 솔루션 분야의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서 차량과 사물 간 통신 기술인 V2X 분야의 가장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닉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솔루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최근에 라닉스는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 V2X 솔루션을 통해서요. 현대차와 앱티브와 합작해서 레벨 4의 무인 자동차 연내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는 만큼 앞으로 좋은 전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와 수소차, 수소연료 전지 쪽에서 또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아래와 같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소차 쪽에서는 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한원시스템과 라닉스, 유니트론텍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라닉스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리패스와 함께 2019년 5월에는 눈물의 반값 할인으로 성장성 특례를 했던 기업들인데요.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성장성 특례 상장했던 기업들 결과적으로 지금 라파스까지 봤는데요. 전부 다 굉장히 공모가보다 높게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THN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많이 없는 편인데요. 이더넷 기반의 차량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국제 표준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인베디드 보안기술 기업인 에스크립트를 비롯해서 THN과 슈어소프트테크, 한컴 MDS 등과 최근에 공동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글로벌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관련된 보안기술 차량용 쪽에서도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THN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제외하고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차량용 와이어 하네스를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상대적으로 가치에 비해서는 지금 시가총액 600억 원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기업이 연합해서 테슬라와 또 자율차 개발 경쟁에 들어섰는데요. 계속해서 질주하는 현대모비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전기차 생산의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이런 기업들 주목받을 것 같고, 현대차가 나오고 있는 eGMP 전기차 플랫폼도 주목을 받는 가운데 계속해서 차량용 쪽에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대란이 온다는 뉴스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1, 2개월 수준의 반도체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와이어링 하네스 부분에서도 전선업계가 최근에 자동차 생산 호재에 따라서 차량용 케이블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그런 케이블 수요에 대한 증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THN이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소차를 다시 한번 주목할 때 설명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몰캡에 주목하는 그런 리포트들에서는 동아화성이 오래전에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 주목을 받지 못했었고, 최근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부각을 받으니까 친환경 그린 아이템을 모두 함께하는 그런 기업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팩, 가스켓, 생산 캐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 같고, 현대차와 기아차, 닛산, 혼다, LG전자, 삼성전자, 하이얼, 파나소닉까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인디아, 베트남, 러시아 등 주요 해외 법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으면서 북미향 자동차 배터리, 사출물 본격 양산도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동아화성이라는 기업도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내에 당연히 주목을 받고 있던 기업은 MC넥스와 해성DS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조를 돌파했고, 해성DS는 5,700억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리노공업과 같은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파운드리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동차 쪽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끝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해성DS가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해성 DS가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MC넥스도 주요 사업인 스마트폰 부문과 자율주행 등 전기장비 부분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사업 부문도 매출이 20.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전기장비 부분에서도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1차 협력 업체로서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부분에 영업이익 1,080억 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벌써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을 한 것 같지만요. 앞으로 CES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런 영상 센싱, 자율주행 시스템 등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만도와 함께 MC넥스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주야간 악천후 및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카메라 센싱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CES 2021에서 안전과 자유에 기반한 미래기술의 뉴비전, 이동의 자유를 공개한 만도가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체인이 없는 페달 전동 시스템인 SPM 모듈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설계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기술을 발표하였고요. 2륜, 3륜, 4륜 등 다양한 콘셉트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와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됐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유럽까지 진출할 계획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식 제동 장치, 자유 장착형 첨단 운전 시스템, 일렉트릭 초연결 기술로 통합된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와 자율 교감하는 미래차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에도 아다스와 전기차 업체들의 납품 증가로 인한 실적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외형 성장과 비용 절감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그리고 아다스와 캘리포니아 전기차 업체 비중 상승이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 상향을 추정한다고 보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전망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현대차 코나 쪽에서 전기차에 또 불이 많이 나면서요. 상대적으로 글로벌 리콜 이후에도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다는 이런 악재도 좀 있지만요.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남양기술연구소는 프랑스 전장업체인 발레오의 스칼라 라이다를 기반으로 레벨 3 자율주행차 내년에 출시될 G90을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확장을 하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가 애플을 등에 업고 자동차 업계의 TSMC가 될 것이다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강력한 전기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선두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서울 강동구에 EV 스테이션을 또 구축하였고요. 18분 이내에 80%까지 충전 가능한 그런 시설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설비 쪽에서도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현대차와 기아차 시가총액 탑10에 진입하였지만 증권가에서는 더욱더 오른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미국 시장 점유율이 8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와 미국 등 유럽 시장까지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계속해서 위기 속에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고요. 유럽과 인도 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 점유율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더욱더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바라보는 현대 오토에버는 IT 서비스 기업 중에서 최근에 관심도가 또 증가율 1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합병 비율로 인해서 어디가 불리한지 이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포스코 ICT는 굉장히 좋았고 삼성 SDS는 상대적으로 다소 고전한 가운데 이에 비해서 현대 오토에버와 롯데 정보통신은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의 4분기 매출 추정치도 영업이익 275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매출 4.8%, 영업이익이 10% 오른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팩토리 사업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오토에버가 합병을 진행한 이후에는 더욱더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현대 오토에버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그린 뉴딜과 자율주행 섹터 쪽에서 최근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투자 기간과 투자 자금과 성향에 맞는 그런 가치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둘러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안전한 확률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 부분에서 핵심 기업을 선정하셔서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날을 투머치 파기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